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엔트미디어 전기 기사 실기 2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문제들은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하거나 반복돼서 나왔거나 간단한 문제들은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UPS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자주 나왔었으니까는 특별히 설명은 안 하겠고요.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죠. 몇 가지 패턴이 있으니까는 암기를 꼭 해두시고요. 그래서 정전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UPS라고 한다 그런 거고, 교류를 직류로 변화하는 거는 컨버터고, 반대가 되는 거는 인버터고, 그렇죠? 그리고 축전지 용량 구하는 보수 1분의 1 해가지고 용량 환산 시간 계수에다가 전류를 곱해서 축전지 용량 구하는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2번은 부하의 최대 소요 전력을 억제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십시오. 새로 나온 문제이긴 한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되는 문제들이 아니고 이제 암기해서 그냥 쓰시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이제 3번 문제부터 이제 풀죠. 논리식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이제 보겠는데, Z가 식이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이제 곱하기 A죠. 네. 요거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겠는데, 전개를 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시면 A 곱하기 A고 더하기 A 곱하기 B고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A 곱하기 A는 A랑 똑같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요런 이제 A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런 스위치를 2개 직렬로 달아봤자 어차피 동작하는 것은 하나 있으나 2개 있으나 똑같이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2개는 이제 하나랑 똑같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다시 한번 A 플러스 A 곱하기 B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C라고 쓰면 다시 A로 식을 전체를 묶을 수가 있겠죠. 이제 A로 식을 묶어버리면 1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는데, 얘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A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식이든지 1이 더해져 있으면 그 전체 값은 1이 되기 때문이죠. 아까 저기에 있는 스위치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 이런 A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는 병렬이잖아요. 곱하기는 직렬이고, 병렬로 1이니까는 그냥 신호가 흐르는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이렇게 신호가 흐르는 1은 이제 신호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A라는 스위치랑은 상관없이 항상 신호가 흐르게 되니까 여기에 뭐가 병렬로 더 붙던지 상관없이 항상 신호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다 1로 돼버리니까 답은 이제 A가 되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Z가 A의 부정의 C 더하기 BC 더하기 AB 더하기 B의 부정의 C. 요걸 보시면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공통적이냐면 여기가 A 부정 C가 있고 BC가 있고 B 부정 C가 있으니까 C로 전체를 다 묶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C로 묶으면 C에 대해서 묶으면 남은 게 A의 부정 플러스 B 플러스 B의 부정이 되겠고 더하기 A 곱하기 B가 이제 남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요 B 플러스 B를 보시면 얘는 얼마냐면 1이죠. 얘가 왜 1이냐면 이것도 이제 스위치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B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더하기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병렬회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병렬회로니까 요거는 B의 부정이니까 B의 부정은 B접점이죠. 그냥 B라고 하는 건 A접점이고, 그러니까 A접점은 원래는 떨어져 있다가 신호가 동작을 하면은 이제 B접점으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이제 B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붙어 있다가 신호가 그러니까 동작이 되면
A 접점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B 접점이니까. 그러면 하나는 A 접점이고 하나는 B 접점이면 이 B라는 게 동작을 하면 어쨌거나 하나는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상태면은 이렇게 신호가 흘러서 붙어 있고요. 만약에 B가 동작을 하면 얘는 B 접점이고 얘는 A 접점으로 바뀔 테니까. 그럼 이번에는 신호가 이렇게 흐르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흘렀다가 두 번째는 동작을 하면 이렇게 흐르니까. 언제나 신호가 흐르는 거니까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B에다가 이제 B의 부정을 더하면 얘는 1입니다. 근데 여기서 했었죠. 1 더하기 뒤에 무엇이 붙든지 상관없이 전체가 다 언제든지 1이라고 했으니까는 1, 여기가 1이니까 1 더하기 뭐가 붙든지 얘는 항상 1이에요. 그렇죠? 그럼 C 곱하기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B부터 쓰죠. A, B에 더하기 C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이제 뭐 이런 거죠. 논리식에 대한 이제 간단한 문제니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이렇게 이제 그 수변 전도가 나오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점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나중에 이제 문제로 나오겠지만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렇죠? 요 VGR이 있고, 그리고는 변압기 쪽을 좀 보셔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걸 왜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델타가 그냥 델타가 아니고 오픈 델타죠. Y하고 이제 오픈 델타가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이제 GPT를 의미를 하죠. 그렇죠? 여기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계전기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친절하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델타 오픈 델타에 대한 모양을 보고 GPT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이제 용량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또 전압이 1차 측, 2차 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 부분을 좀 이제 주의해서 보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차단기 1에 대한 전격 차단 용량과 전격 전류를 산정하십시오. 1이 어디 있을까요? 1이 여기 있네요. 요 차단기에 대한 전격 차단 용량과 전격 전류를 산정하십시오. 네. 차단 용량 어떻게 구할까요? 차단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뭐 루트 3배 전격 전압에다 전격 차단 전류가 있어서 그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랑 기준 용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면 조건을 한번 보세요. 조건에 보면 두 번째 조건에 주변압기 1차 측에서 본 이죠? 얘가 주변압기의 1차 측. 1차 측 전원 한전 쪽이고요. 2차 측은 이제 부하가 있는 쪽이니까 주변압기의 1차 측에서 본 전원 등가 임피던스는 100메가를 기준으로 16%다. 그렇죠? 그 뭐라냐면 100메가를 기준으로 16%다.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6에다가 100에다가 곱하기 100.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625가 된대요. 625 메가볼트 암페어. 그러면 1번 문제가 산정하라고 한 거니까 625 메가볼트 암페어일 경우에 얼마짜리 용량을 산정하는가는 밑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돼요. 조건 밑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 그 표에 보시면 전격 전압, 왼쪽부터 전격 전압, 그 다음에 공칭 전압,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용량이 있어요. 그 전격 차단 용량 중에 지금 우리가 1차 측이 얼마냐면은 66이죠. 1차 측이 66, 공칭 전압이 66kV니까 이거에 대한 전격 전압이 얼마냐면 72kV죠. 그래서 우리는 전격 전압인 72kV와
전격 차단 용량이 나온 그 부분 1000, 1500, 2500, 3500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계산값이 625니까 최소한 1000이 전격 차단 용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000짜리를 그 표에서는 선정을 하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만약 더 작은 값이 있어 800짜리 있었으면 뭐 800짜리 선정하시면 되는데 이 표에서는 1000짜리가 가장 적으니까는 625 계산값이 나와서 1000짜리를 이제 선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뭘 물어봤냐면 전격 전류가 얼마일까요? 이제 물어봤어요. 전격 전류는 얼마일까요?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 3배의 전압에다가 기준 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기준 용량 얼마짜리로 했냐면 100짜리로 했고 전압은 얼마라고 했어요? 66kg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66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단위가 얘는 메가니까는 10의 6승이고 얘는 킬로니까는 10의 3승이라는 거는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걸 3승을 빼고 싶으시면 위에를 6승이 아니고 3승으로 해도 결과는 동일하겠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계산을 하면 저희 책의 풀이는 그렇게 했네요. 요거 3승을 빼고 어차피 나누면 여기 3승만 남으니까 요건 아예 안 쓰고 그냥 10의 3승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87.48 암페어가 이제 계산값으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 좀 전에 이제 그 조건 밑에 있었던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압은 70이고 지금 계속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1차측 1번 차단기 전압은 이제 66 공칭 전압이 66이니까는 그쪽 라인에 해당하는 이제 전류값을 이제 그 취하셔야 되는데 그 전격 차단 용량 1000일 때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전격 전류는 600하고 800이죠. 그러니까 요게 계산값이 이렇게 나왔지만 얼마짜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냐면 전격 전류 600짜리로 산정을 하시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 계산하시고 그 표에 있는 걸로 산정을 하시면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얘가 66, 공칭 전압이 66. 그래서 66에 해당하는 그쪽 라인에 있는 차단 용량하고 전격 전류에 대한 값을 산정하셔서 이제 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치우고 어차피 그림을 계속 보셔야 되니까. 두 번째 선로개폐기에 대한 전격 전류를 선정하래요. 선로개폐기 어디 있어요? 선로개폐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 요 선로개폐기에 대한 전격 전류를 선정을 하라고 하는데 똑같겠죠. 왜냐면 1차 측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준 용량은 이제 죄송한데 이거 제가 4번 문제부터 다시 할게요. 잘못 말했어요. 네, 방금 풀었던 그림 나왔었던 거 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4번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변전소의 단선 결순도가 나오면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나중에 그 몇 번 문제죠? P 7번. 네, 7번의 역할을 간단하게 7번이 아니죠. 5번. 그렇죠? 5번에 해당하는 기기의 명칭이 뭐냐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가 있냐면 오픈 델타가 있죠. 그래서 Y 결선과 오픈 델타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뭐냐면 이제 GPT죠. 여기 영상 전압을 측정하는 이제 계전기도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오픈 델타를 보시고 여기 GPT다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 변압기에 대한 전압 그리고 용량이 얼마인가. 왜냐면 이제 계산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푸시는 동안에 뭐 요 부분 나오고 요 두 가지 정도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그냥 설명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계산 문제를 푸실 때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를 좀 잘 지켜보시면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번 차단기 1에 대한 전격 차단 용량과 전격 전류를 선정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변압기, 주 변압기 1차 측에 있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과 전격 전류를 산정하십시오 라고 했죠. 우리가 차단기 용량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이제 P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전격 전압이 있고 전격 차단 전류가 있으면은 이제 루트 3배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값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조건에 나와 있어요. 조건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주 변압기의 1차 측, 그렇죠? 얘가 주 변압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아까. 주 변압기의 1차 측, 전원 측이죠. 예. 만약 2차 측 그러면 이제 부하 측이고. 주 변압기의 1차 측에서 본 전원 등가 임피던스는 100메가 기준으로, 그렇죠? 100메가 기준으로. 100메가 기준으로 몇 프로라고 했냐면 16%다라고 했어요. 16%다. 그렇죠? 예. 이 변압기 주 변압기 1차 측에서 본 전원 측에 대한 등가 임피던스는 그렇죠? 이 위쪽에 대한 전체 등가 임피던스는 16%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00을 하시고 곱하기 100. 그렇죠? 예.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면 625가 된대요. 625 메가볼트 암페어. 예. 근데 이제 요걸 쓰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차단기 동그라미 1에 대한 전격 차단 용량과 전격 차단 전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정하십시오. 그렇죠? 계산해서 정하십시오라고 했죠. 산정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계산한 값이고 정하셔야 되는데 어느 것을 보시고 정하면 되냐면 그 조금 밑에 나오는 표를 보고 이제 정하시면 돼요. 거기 표에 보면 왼쪽부터 전격 전압, 공칭 전압, 전격 차단 용량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표를 보고 요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 변압기를 보니까 지금 1차 측에 대한 차단기 용량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1차 측 전압이 얼마냐면은 공칭 전압이 66kg죠. 그럼 그 표에서 공칭 전압이 66인 부분,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전격 전류를 산정을 하시는 건데, 차단 용량 산정하시는 건데, 공칭 전압 66인 경우에 전격 차단 용량 제일 작은 게 얼마냐면 1000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은 625로 했지만 1000짜리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표에 의거해서. 만약에 1000이 없고 그거보다 작은 뭐 800짜리가 있었으면 답을 800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표에서는 이제 그게 가장 작은 게 1000이니까 625를 계산하고 이제 1000이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다음에는 전격 전류를 선정을 하셔야죠. 전격 전류.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3상인 경우에 루트 3배의 V에다가 용량. 우리가 요 변압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변압기 용량이 얼마예요?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면 10메가죠. 그리고 지금 1차 측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압은 66kg를 이제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10메가에다가 루트 3에다가 곱하기 66. 단위가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메가니까는 10메가니까, 그렇죠? 보시면 10메가죠. 10메가니까 10의 6승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66kg니까는 10의 3승을 이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만약 이제 저희 책에서는 이제 요거가 3승이 어차피 날아가니까 요거를 이제 3승으로 바꿔서 이제 계산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약간 조금 어려우시면 아예 그냥 다 풀어놓고 쓰시면 돼요. 제일 기본적인 단위로 해서 6승하고 3승하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87.48이 나왔대요. 87.48 암페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산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요걸 답으로 쓰시면 안 되고 요걸 기준으로 표에서 전류값을 정하셔야죠. 그러면 아까 그 66kg, 1차 66kg의 차단 용량 지금 1000짜리를 선정을 했는데 그 1000짜리의 전격 전류는 뭐가 있냐면 600하고 800이 있죠. 그럼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답은 얼마로 하셔야 되는 거냐면 600A로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죠. 표를 보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째 됐고, 두 번째 그림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는 두 번째 선로 계폐기 2에 대한 전격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여기 있죠, 선로 계폐기. 요거는 우리가 1번에서 구했었던 전격 전류 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네요. 전압은 어차피 66이고 기준의 변압기가 10메가니까는 그대로 뭐 대입을 해가지고 뭐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 전류는 식은 썼으니까는 10메가 10의 6승에다가 루트 3에다가 곱하기 66kg니까는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아까 87.48이 나왔고요. 얘도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얘도 전격 전류를 산정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요것도 요걸 가지고 값을 정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찾으시는 거냐면 표가 아니고 그 밑에 달로기 또는 선로 계폐기의 전격 전류의 표준 규격을 보셔야죠. 얘가 66이니까 아까 표에서 66일 경우에 전격 전압이 얼마였냐면 72kg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72kg짜리에서 전류를 이제 산정하시면 되는데 달로기 또는 선로 계폐기 전격 전류의 표준 규격 중에서 72kg에는 전류가 얼마짜리가 있냐면 600짜리랑 1200짜리가 있죠. 계산이 이게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 하시는 거냐면 600배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변압기 3에 대한 1차 전격 전류를 산정하십시오. 어디가 쓸까요? 3번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게 요 CT에 대한 1차 측 CT에 대한 1차 전격 전류를 산정하십시오라고 했어요. CT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전격 전류를 계산하신 다음에 P에다가 루트 3에다가 하신 다음에 1.25배에서 1.5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 값으로 이제 1차 측 전류를 정하시고 2차 측 CT는 항상 5A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제 변압기 용량을 이제 기준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P에다가는 이제 10메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메가 볼트 암페어. 이제 이전까지 풀었던 거랑 조금 주의하실 점은 좀 전에는 이제 다 그 변압기 1차 측에 해당하는 전류를 이제 구하다 보니까 전압을 다 1차 측에 해당하는 66kV를 이제 그 공식에다 이제 대입을 해서 풀었었는데 지금은 어디 쪽이냐면 변압기 2차 측에 있다는 거죠.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CT를 계산하니까 전압도 1차 측 전압이 아니고 2차 측 전압인 6.6kV를 대입을 하셔야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6.6kV 해서 1.5분의 1.25하고 1.25배하고 1.5배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계산기 한번 눌러보시면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나오는가를 봤더니 뭐 1093에서 13125 그 사이가 나온대요. 뭐 정확한 값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1차 측 전격 전류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 표에 나오는 이제 앞에 이제 그 표에 밑에 나오는 규격을 보시면 아까 이제 표 바로 밑에는 달로기가 있었고 그 밑에에 CT 1차 전격 전류 표준 규격이 나오죠. 그럼 요 사이면은 얼마짜리를 하면 될까요? 800, 1200, 1500인데 800은 안 되고 1500도 안 되니까는 1차 측은 1200, 2차 측은 5A. 이런 식으로 CT를 정하시면 되는 거죠.
1차 측 전격 전류만 물어봤으니까는 이제 5A는 빼고 1200만. 4번 PT4에 대한 1차 측 전격 전압은 얼마일까요? PT4가 어디 있을까요? PT 지우고 헷갈리니까 PT4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네, PT4에 대한 1차 측은 1차 측 전격 전압은 어디냐면 요거죠. 요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66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5번은 이제 아까 GPT 제가 말씀드렸고 6번 피레기에 대한 전격 전압은 아까 이제 계속 했었는데 66에 대해서는 72kg니까는 이제 그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SG는 이제 뭐 지압에서는 뭐 선택 차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더 넘어가시고, 요 부분을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계산할 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제. 5번 상용전원과 예비전원 운전 시에 주의하실 점, 인터로그 해야 되고 전원 개폐기를 사용해야 된다. 정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시퀀스 문제인데요. Y 델타 기동 운전이다라고 이제 말이 나와 있죠. 시퀀스 문제에서 대표적인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동기 지입 기동이 있고, 정역 운전이 있고, Y 델타 기동이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그 문제가 주어지지 않아도 대충 시퀀스 도면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정도 연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세 개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Y 델타 기동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그 Y 델타 기동에 대한 시퀀스는 자기유지가 있고 인터록이 있고 타이머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Y 델타 기동 문제네. 이거 딱 보니까 첫 번째 줄에 Y 델타 기동 운전 제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시퀀서 도면에서 자기유지는 어떻게 되고 인터록은 어떻게 되고 타이머는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대충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그 회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쪽 회로를 먼저 완성을 하고 나머지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회로 부분을 보시면 얘가 Y 델타 기동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Y 델타 기동, 그렇죠? 네. 그럼 이 주회로 부분 중에서 어디가 Y고 어디가 델타일까요? 보면 요 3번에 동그라미 3번으로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 선 3개가 이렇게 하나로 컴펌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Y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델타는 어떤 걸까요? 1번이 델타일 리는 없죠. 그냥 선 3개가 RST에 바로바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선이 어떻게 이렇게 옮겨가거나 꼬이거나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닐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2번이 델타 운전에 대한 MC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Y는 이미 결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델타 결선을 한번 해보면 델타 결선은 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대로 얘가 만약에 RST다, 이렇게 상 3개가 있다라고 하면 R하고 S하고 하나로 묶고 S하고 T하고 또 하나로 묶고 T하고 R하고 이렇게 묶으면 그러면 이제 걔가 델타 결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R하고 S하고 묶고 S하고 T하고 R하고 묶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완성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R이죠. R하고는 이제 어느 거랑 묶는 거냐면 S하고 묶는 거죠. 이렇게 S하고. 그렇죠? S는 T하고 묶는 거고요. 그리고 T는 R하고 이제 묶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게 델타 결선입니다. 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델타는 처음에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얘도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선을 쭉 따라갔을 때 다시 저 지점까지 오면
아, 제대로 됐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여기서 R에서 시작해서 쭉 지나서 S로 갔죠. S에서 또 쭉 지나서 T로 갑니다. 또 T에서 쭉 지나서 R로 가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니까 아, 제대로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회로 부분은 이렇게 이제 결선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는 이쪽 이제 보조회로 부분에 MC가 3개가 있죠. MCM이 있고 MCS가 있고 MCD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M은 보통 이제 우리가 메인을 보통 M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메인 스위치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MC 중에서 메인이다. 전원을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1번 MC가 동작하는 거다. 같이 동작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MC인데 S라고 있으니까 스타죠, 스타. Y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3번. 그럼 D는 뭘까요? D는 델타겠죠. 우리가 델타는 요 동그라미 2번이 델타 결선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실제적으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동작하기 보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Y 델타 기둥이니까 자기 유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록 있어야 되고 타이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 있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유지죠. 그렇죠? 요거는 자기 유지. 인터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상대방에 대한 접점을 갖다 쓰는 게 인터록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타이머는 어디 있냐면 타이머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타이머. 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유지는 어떤 게 자기 유지냐면 여기도 MCM이죠. 그렇죠? 여기도 MCM이죠. 그래서 자기 접점을 갖다가 쓰는 게 자기 유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는 한번 동작을 하면 그 동작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접점이 자기 유지 접점이죠. 그래서 자기 거를 MCM이죠. MCM 자기 거를 A 접점으로 갖다가 쓰는데 기동 버튼과 병렬로 연결하는 게 자기 유지에 대한 모양이고, 그러면 인터록은 어떻게 되냐면 인터록은 자기 게 아닌데 상대방 거 동시 투입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인터록이잖아요. 스타하고 델타가 동시에 투입이 되면 안 되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갖다 쓰는 게 이제 인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타이머는 타이머를 쓰는 이유는 얘가 Y로 기동을 했다가 델타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걔를 사람이 이건 누르면은 뭐 Y, 그다음에 다음에 얘를 누르면 델타 이게 아닌 거잖아요. 처음에 한번 딱 그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는 Y로 기동을 했다가 델타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이제 타이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동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릅니다. PBS죠. 그러면 신호가 이제 쭉 이제 흐를 거예요. 그래서 MCM에도 들어가고 타이머에도 들어가고 MCS에도 들어가겠죠. MCD에는 신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기가 A 접점이니까. 그러면서 여기 A 접점이니까 여기 신호는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 푸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MCM하고 타이머하고 MCS 쪽으로만 신호가 흐르죠. 그러면 여기 MCM이 신호가 흘렀으니까 얘가 여자가 되겠죠. MCM이 여자가 되니까 덜커덕 스위치가 이렇게 붙겠죠. 접점이 붙겠죠. 그 다음에는 타이머에 전류가 흐르면 이 타이머 접점은 한시 동작 타이머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접점의 모양이 한시 동작에 대한 타이머 접점이니까. 그럼 한시 동작은 신호가 주어졌을 때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호가 흐르면 이제부터 시간을 세는 거죠. 설정된 시간이 얼마였지? 시간을 세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동작하진 않아요. 그리고 MCS는 Y 결선이니까 신호가 흐르면 이게 덜커덕 해가지고 처음에 PBS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Y 결선으로 기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설정된 시간만큼 되면 접점이 동작을 하죠. B 접점은 A 접점으로, A 접점은 B 접점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일정 시간 이후,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는 요 그 MCS는 예, 이제 무여자가 되면서 MCD가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기동이, 델타 운전이 예,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얘를 띡 누르면 처음에는 예, Y 열선으로 기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델타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되겠고요. 얘를 멈추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예, 멈추게 하고 싶으면 이 PBS를 눌러서 접점을 바꾸거나, 그렇죠? 그럼 신호가 끊어지니까는 밑에가 다 죽죠. 아니면 열동계전기, THR이 열동계전기죠. 어떤 열이 이제 고장이 나서 전류가 많이 흘러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면 그걸 검출해서 이제 동작을 이제 멈추게 하는. 여기서 신호가 뜩 끊어지면 밑에가 다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동기가 운전이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뭐 문제는 1번. 예.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3번에 해당하는 전자접촉기 접점의 약호는 썼죠. 예. 됐고 2번 전자접촉기 MCS는 운전 중에는 예, 운전 중이죠. 기동이 아니고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 그렇죠? 예. Y로는 기동이 되는 거고, 그렇죠? 델타로는 운전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전전압으로 기동할 경우에는 기동 전류가 너무 크니까 Y결선으로 해서 그 기동 전류를 3분의 1배만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기동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전전압으로 델타로 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운전 중에 그렇죠? 운전 중에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무여자 상태이다. 3번 미완성 회로에 대한 주회로 부분에 Y델타 기동 운전 결선도를 작성하시면 되죠. 그렇죠? 작성한 거니까 그렇죠? 저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대한 목적 3가지 쓰라고 했는데 쓰시면 되죠. 뭐 지락 고장하고 뭐 이제 아크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계전기의 동작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중성점 접지에 대한 부분은 단답으로도 시험에 나오는 편이니까 뭐 접지의 종류, 뭐 소레이터 접지, 뭐 비접지, 직접 접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항 접지 이런 거. 또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8번. 3단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뭐 이런 거네요. 요게 이제 요 문제가 그 기본 공식, 이걸 구하기 위한 공식은 어려운 게 아닌데 뭐가 조금 어렵냐면 요 문제를 푸실 때 이제 혼동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기준 용량이 좀 계속 바뀌어요. 이제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기준 용량이 조금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전기는 이제 얘는 기준 용량이 50메가죠. 이제 계산할 때도 다 이제 메가에 대한 단위로 많이 쓸 거여서 뒤에 공 3개는 빼버릴게요. 변압기도 얘도 이제 50메가가 이제 보통 기본이에요. 송전선일 경우에는 10메가가 기준이죠. 그렇죠? 10메가 기준으로 8%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0메가가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변압기 쪽을 보시면 25메가 기준으로 12%, 25메가 기준으로 16%, 10메가 기준으로 9.5%. 조산기는 10메가 기준으로 15%.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놈은 기준이 50이고요. 어떤 놈은 10이고 어떤 놈은 25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기준 용량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이제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문제 푸시면서.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다가 한번 일단 그렇다고 보고 이제 문제를 보죠. 요거 좀 주의 좀 해주시고 변압기 하고 하나 더 좀 주의하실 점이 여기에 보면 여기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권선이 3개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권선이 2개 있다라는 거고 얘는 권선이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권선이 3개가 있으니까 1차, 2차, 3차가 있겠죠. 그죠? 얘가 1차고요. 어차피 전원 측이 항상 1차죠.
그리고 부하 측은 항상 2차예요. 그리고 조성기가 연결된 쪽이 3차죠. 그거를 좀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전원 측이 1차고요. 부하 측이 2차고 다른 쪽이 3차예요. 조상기 쪽이 연결되는 쪽이 3차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죠. 변압기 T2에 대한 각각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기준 용량 10메가로 환산하십시오. 네, 이 부분을 환산을 하는 겁니다. 변압기 T2에 1차하고 2차하고 3차를 10메가 기준으로 바꾸시는 건데 바꾸는 식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죠.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 2차 기준인데 약간 1, 2차라고 쓰죠. 뭐 리액턴스가 1, 2차 이제 기준인 리액턴스를 용량을 기준을 10짜리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 리액턴스 값, 임피던스 값하고 용량이라고 하는 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25를 10으로 바꾸는 거예요. 25메가를 기준 용량을 10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기존에 얼마였냐면 12%였죠. 예. 이렇게 구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 워낙 많이 앞에서 풀어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차, 3차는 마찬가지로 기준은 25였는데 기준을 1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의 퍼센트가 16%다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3차, 1차에 대한 이제 리액턴스 값이 얘는 기준이 10이네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기준이 10이니까 얘는 그냥 9.5죠. 아니면 뭐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원래 10이었는데 기준을 10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9.5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요거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죠. 워낙 뭐 많이 나오고 전력 시간에도 나왔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 얘는 4.8%가 나오고 단위는 그냥 뺄게요. 얘는 6.4%가 나오고 얘는 이제 그냥 9.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변압기, 요거는 요 놈은 지금 두 개에 대한 임피던스죠. 1, 2차에 대한 임피던스가 얘라는 거지 1차에 대한 임피던스가 얘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X1, X2, X3를 구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1차에 대한 거, 2차에 대한 거, 3차에 대한 것을 각각의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뭐 식을 이제 유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굳이 뭐 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는 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어차피 얘를 다 더하면 2개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다 더하면 1이 2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으니까는 걔를 2로 나눠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하나씩에 대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로 나누시고 1이 들어가 있는 건 다 더해 주세요. 1이 들어가 있는 건 더하시고 x1을 구하고 싶으면 1이 들어가 있는 거는 더하시고 그러면 4.8하고 9.5는 더하시고 1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빼면 돼요. 빼기 6.4.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좁아서 안 쓸 건데 2를 구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2가 들어간 거는 더하고요. 2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빼면 돼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3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이 들어간 거는 서로 더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는 빼면 되죠. 식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풀면 이제 그 공식이 나오는데 굳이 뭐 그 공식을 유도해서 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요령만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더하면 어쨌든 2개씩 더해지니까는 하나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2로 나눈 거고요. 1을 구하고 싶으면 1이 들어간 거는 다 더하고 1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빼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1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제 뭐 XP로 문제집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1차에 대한 XP는 이제 뭐 3.95가 되고, 그렇죠? 2차에 대한 XT는 0.85가 되고, 3차에 대한 이제 XS는 5.5가 된다더라. 좀 그런 거죠. 네. 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었던 거고요. 요거 이해 가시죠?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임피던스까지 구했고,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발전기에서 고장점까지의 10메가를 기준으로 한 합성 리액턴스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퍼센트 임피던스 구했던 걸 이제 여기다 적을 겁니다. 발전기는 얼마였냐면 5였고요. 10메가 기준으로 바꿨을 경우죠. 10메가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1번하고 2번 문제하고 쭉 풀면서 10메가 기준으로 지금 임피던스 다 바꿨어요. 이제 바꿨던 얘는 5였고, 아직 안 했나? 지금 2번까지 한 거죠. 3번을 그렇네요. 그럼 3번을 해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일단 3번을 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니까 또 해야 되겠네요. 귀찮은데. 발전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가 50메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5였고요. 변압기는 50메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0이었고요. 송전선은 10메가 기준이니까 8. 그럼 이걸 한번 구해봐야죠. 발전기는 원래는 기준이 50이었는데 10으로 바꾸고 싶대요. 25%였고. 변압기는 원래 기준이 50이었는데 얘도 10으로 바꾸고 싶은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이라고 했고요. 송전선은 어차피 10메가 기준이니까는 바꿀 필요 없고, 조산기도 10메가 기준이니까는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L은 송전선이라고 치고 얘는 8. 그리고 조산기 얘는 XC라고 하죠. 요거는 뭐 15%.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냐면 얘는 5%고 요거는 2%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보면 여기다 한번 쭉 그림에다 한번 해볼게요. 변압기는 얘는 이제 5%라고 했고요. T1은 2%라고 했고, 송전선은 8%라고 했고요. 조산기는 15%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1차, 2차, 3차는 아까 이제 여기서 구했었으니까는 요걸 한번 해보면 1차는 얼마냐면 3.95. 3.95. 2차는 얼마냐면 0.85. 3차는 얼마냐면 5.55. 그렇죠? 이렇게 하고 고장점까지에서의 합성 리액턴스를 이제 구하시는 거니까 여기가 고장점이죠. 이쪽에서 바라봤을 경우니까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서로 병렬이에요. 그래서 요 0.85는 두고 지울게요. 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저기 끝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5%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고 3.95%짜리가 있고 0.85%짜리가 있고 5.55%가 있고 15%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빠르게 쓰면 5, 2, 8, 3.95, 0.85, 여기는 5.5, 여기는 15 이렇게 되는 거죠. 고장점이 여기니까. 그렇죠? 여기니까는 이쪽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서로 병렬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뭐 워낙
기본적인 식이니까는 요거 전체를 R1이라고 하고 얘 전체를 R2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 그쵸? 예. 얘를 R3라고 하면 거기다가 R3를 더하면 그러면 이제 합성 임피던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더해서 그냥 값 대입을 하는 거니까 일일이 하진 않겠고요. 책에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해서 쭉 더해서 계산을 하면 0.85까지 요거까지 하면은 10.71이 나온대요. 10.71%.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4번 문제는 고정점의 단락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고정점의 이제 요건 지울게요 이제. 네, 다 써먹었으니까. 네, 고정점에 대한 단락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서도 이제 풀었었는데 단락 용량 구하는 식이 뭐였냐면 이제 뭐 전격 전압하고 전격 차단 전류가 나오면은 이제 루트 3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다 지금 여태까지 풀어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거니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이제 구하면 되죠. 100에다가 기준 용량. 그렇죠? 예. 아까 앞에서 마지막으로 구했었던 게 얼마냐면 10.71. 그렇죠? 10.71.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무엇에 대해서 기준 용량 무엇에 대해서 지금 다 정리를 했냐면 10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어디겠어요? 10 하시면 93.37이 나온대요. 93.37 메가볼트 암페어. 자, 마지막 문제가 고정점에 대한 단락 전류가 몇 암페어인지 구하십시오. 예.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고정 전류로 예, 단락 전류죠. 고정 전류를 물어봤으니까는 얘도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에다가 전격 전류를 이제 그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위에서 했었던 10.71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요 뒤에 나오는 요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3상이니까 루트 3배에다가 V에다가 기준용 그 전격 용량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어쨌든 얘가 10.71%는 기준이 10메가 기준이니까는 얘가 10메가인 거는 맞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압이 얼마일까요가 좀 문제죠. 얼마 들어갈게요, 여기? 문제에서는 고장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장난 측의 전압이 얼마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고장측은 얘가 순서대로 1, 2, 3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차 측 권선이고 얘가 2차 측이고 얘가 3차 측이고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렸어요. 그렇죠? 이쪽이 전원 측이 1차고 부하 측이 2차라고 했죠. 2차. 얘 아니고 2차. 얘가 2차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3차죠. 그렇죠? 예, 이해 가시죠? 아니 2차 측 전압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2차 측 전압이 얼마냐면 77이죠. 77. 여기다가는 77kV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0.71분의 100에다가 루트 3에 77 곱하기 10의 3승 단위 때문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면 계산값이 얼마가 나온지 봤더니 700.1 암페어가 된다더라. 아직 뭐 그런 거죠. 네, 아시죠? 네. 기준 용량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요 2차 측전압 대입을 하시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뭐 나머지는 뭐 이제 푸실 수가 있겠죠. 넘어가시고 네, 필기 문제가 나왔어요. 회로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죠. 각 대칭분 전압은 얼마일까요? 네.
그 뭐 대칭분전압 이제 구하시는 거는 일일이 다 안 쓸게요. 예. 정상분은 이제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는 a 제곱이 들어가고 그 역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 뒤집어지는 거니까는 여기가 a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가 a 들어가고 그렇죠? 예. 다 아시는 거니까 예. 그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특별히 설명을 이제 드릴 건 없고 여기다 벡터도 그려가지고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역상이고 지금 그 실기 때 와가지고 그걸 설명할 건 아닌 거니까 자꾸 이제 필기 때 하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혹시 이제 필기 때 계산기 사용법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요 문제를 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필기 때는 찍으면 되는데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실기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는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좀 이제 누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는 것만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계산기 누르는 것만 이제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넘어갈 건데 계산기가 뭐 워낙 제조사마다 달라서 제가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이제 누르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계략적인 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 이런 건데 3분의 1에다가 영상 전압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이제 그 A상, B상, C상 다 나왔으니까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 A상은 7.3에 각도가 12.5도고 그리고 B상은 0.4에 마이너스 100도고 그리고 C상은 4.4에 154도고 혹시 계산기 누르는 방법 아시는 분은 그 넘기세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만 조금 이제 들으시면 돼요. 요거 이제 계산기로 넣어야 돼요. 요거 계산기로 넣어야 되는데 이제 복소수 계산기로 복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모드라는 게 있죠. 아이고. 그쵸? 예.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라고 하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모드를 이제 누르면 이 중에서 거의 제일 끝인데 이제 컴플렉스를 선택하는 게 있죠. 컴플렉스가 계산기마다 좀 달라서 뭐 CPLX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컴플렉스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 그러면 이제 복소수인데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선택을 하셔서 이 모드에서 컴플렉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화면창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위에 이렇게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모드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비싼 계산기는 전 몰라요. 싼 계산기만 이제 볼 건데 두 줄만 표시되는 거. 그 계산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펑션 키들이 쭉 있어요. 펑션 키 중에 이 버튼 자체에 그렇게 각도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예, 보통은 이제 요 각도 표시가 이 버튼 말고 요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컴플렉스 모드를 이제 바꿨다면 요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각도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각도 표시가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계산기는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계산기는 누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계산기는 순서대로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가로하고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괄호를 하고 아니면 뭐 앞에다가 뭐 1 나누기 3을 먼저 하시고 곱하기 가로를 하시고 7.3 요 버튼 누르면 각도가 띡 생겨요. 거기에 12.5 더하기 0.4 또 띡 누르면 각도 여기에 마이너스는 그 계산기 버튼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아니고 부호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거 누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4.4에다가 또 각도 버튼 띵 누르고 하면은 154 가로. 아까 이대로 띵 누르면 이제 뜨죠. 대충 값이 어떻게 뜨냐면 1.0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뜰 거예요. 이렇게 띵 누르면.
1.0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뜨는데 1.03 어쩌고 저쩌고는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복소수니까 네,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럼 허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허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냥은 안 보이고요. 허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버튼이 계산기 버튼 중에 Shift 버튼이 있어요. 보통 뭐 노란색 같은 걸로 이렇게 색깔이 어떻게 좀 달라요. 다른 버튼하고. 그걸 딱 누르고 밑에 얘도 펑션 버튼 쪽을 좀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Shift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되어 있는 버튼을 띵 누르면 한 번은 실수로 바뀌었다가 한 번은 허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수에 있는 부분을 쓰고 또 이거 띡띡 눌러가지고 허수에 있는 부분을 쓰면은 답이 되죠. 안 그러면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각도를 코사인 사인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코사인 플러스 J의 사인 제타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계산을 쓰시는 거라면 한 요 정도 이제 복소수 계산하는 것까지도 조금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거여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고 허수하고 나오는 거를 또 이제 어떤 게 뭐 아래다가 이렇게 각도 세타 이런 또 버튼을 누르면 얘가 또 이제 이렇게 책에 있는 마지막 답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 이제 요 버튼 혹시 찾으시면은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대충 한 요 정도까지 실수하고 허수만 찾았으면 나머지는 이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전체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탄젠트에서 실수분의 허수하면 이제 각도가 나오는 거니까 추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도 충분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매뉴얼 찾으셔가지고요 컴플렉스 모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문제가 처음 났어요 이런 거. 예. 왜 실기에서 이 문제를 이런 걸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실기에 나올 만한 문제는 솔직히 아니죠. 실기는 이렇게 뭐 실습하고 관련되는 건데 저희가 뭐 전기 현장에 나가지고 이거 뭐 영상문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겠어요? 측정하는 건 몰라도 어쨌거나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 뭐 이 컴플렉스 모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매뉴얼 좀 찾으셔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뭐 검색하시면 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혹시 뭐 또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렇게 틀리면은 좀 마음 아프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렉스 모드 사용하시는 거 자기 본인이 갖고 계신지 계산기별로 해서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할 건 없죠. 정상분 아까 A하고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만 그려보면 여기가 1이면 이렇게 120도가 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A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원래는 이제 120도 갔다가 120도가 또 가는 건데 역으로 이제 마이너스 120도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270도, 240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식을 보시면 정상전압에다가 A 대신에 120도를 집어넣고 A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20도를 집어넣었잖아요.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집어넣은 거니까 예, 뭐 아실 테니까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또 계속 이제 실기만 공부하시면 또 이제 필기 때 그 했었던 내용들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영상전압, 정상전압, 역상전압에 대한 공식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R 해가지고 세타도 있긴 한데 요거 이제 못 찾으신 분들은 아까 거기까지만 하셔가지고 시프트 해가지고 실수하고 허수하고만 찾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영상전압하면은 실수가 1.03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소수 둘째 자리 그냥 날려버렸고 J에다가 허수 부분이 1.0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걔를 책에 있는 것처럼 하시려면 루트에다가 1.0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04의 제곱하면은 걔가 1.46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크탄젠트에 1.03에다가 1.04 이러면 각도가 45.2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세타고
이렇게 하는 게 탄젠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1.03이고 1.03이고 얘가 1.04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이 1.03분의 1.04인데 이제 각도를 구하고 싶으시면 세타를 구하고 싶으시면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문제 아닌데 나왔는데 틀리면은 근데 계산기만 누르실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기도 해가지고 좀 이제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넘어가겠고요. 다음 문제는 뭐 요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는 그쵸? 머레이르프법으로 이제 측정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이렇게 지락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경우에 머레이르프법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사고 지점까지 이제 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죠? 휘스턴 브릿지 검육에 있는 거고 여기 전원이 있으면 얘가 0이면 뭐 RP 이렇게 이 검유계가 0이면 XY를 한 것과 PR을 한 게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휘스턴 브릿지에 대한 이제 개념이고 이제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제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가 20이고 얘는 100이고 케이블 요 하나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선이 몇 개냐면 2개죠. 2개니까는 이 선 전체는 EL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고정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해보면 어디에서 고정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고정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고정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길이는 EL에서 X만큼을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EL에서 X만큼을 뺀 값이 될 거예요. 얘는 왜 빵이죠? 100인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0X는 20의 가로에 EL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요거 해가지고 X 이제 이렇게 좌우로 넘겨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죠. 전개해서 뭐 책에 이제 그 풀이 과정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풀면 1.2kg가 된다더라 뭐 그런 겁니다. 넘어가시고 조면 방식 중 조면기구 배광에 대한 5가지 쓰십시오. 쓰면 되죠. 뭐 직접, 반직접, 전방 확산, 반가점. 뭐 대충 모양만 그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만 이제 이렇게 그 빛이 나오는 게 이제 직접이죠. 그리고 얘가 약간 유백색의 글로브 같은 걸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밑으로도 이제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반직접이고. 전반 확산은 이렇게 동그란 게 이제 아예 얘가 이 글로브가 전체가 그냥 다 글로브인 거죠. 뭐 막힌 거 없이 동그랗게.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전반 확산이고. 반간접은 요거는 이제 반대죠. 모양이. 얘는 밑에가 뚫려 있는 거고 얘는 위에가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글로브 같은 거고. 여기가 이제 하얗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밑으로도 빛이 조금 나오고, 그 대신에 주 광속은 이제 위로 이렇게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간접 조명. 간접 조명은 이제 요거랑 반대죠. 여기는 밑으로는 빛이 안 새고 위로만 이렇게 있는 거. 뭐 대충 뭐 이제 그런 거니까 뭐 개념만 좀 이제 알아두시면. 12번은 뭐 특별히 이것도 이제 법규 문제죠. 필기 문제 자꾸 실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6900 최대 사용 전압 6900의 비접지면은 그 시험 전압이 1.5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5km 이하일 경우에 이제 중성점 직접 접지에 대해서는 0.92배가 되는 다중 접지에 대해서는 0.92배 하는 거니까는 요거는 그냥 이제 거기 있는 거 사용해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3번 네. 이제 그 PLC죠. 이건 시작 명령어고 스타트 시작해라. 그리고 A에는 엔드 낫이죠. 엔드 낫 직렬로 연결하는데 비접점으로 엔드 낫. 얘는 오어 낫이에요. 얘는 병렬로 연결하는데 얘도 비접점으로 연결해라. 얘는 끝 출력. 끝은 엔드니까는 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출력 라이트죠. 여기 있는 요 낫이 비접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시작을 했죠. 번지는 빵빵빵입니다. P 빵빵빵. 그거랑 M 빵빵빵이랑 직렬로 연결을 했는데 비접점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는 여기다가 비접점 이렇게 쓰는 거죠. PLC에서는 얘가 비접점이죠. 그리고 병렬로 M 빵빵이를 연결을 하는데 M 빵빵이를 연결을 병렬로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낫이죠. 비접점이죠. 비접점. 마지막으로 출력으로 P001011을 쓰십시오. 주소를. 두 번째는 출력의 논리식을 쓰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쓰면 되죠. P011은 출력이니까는 입력이 뭐가 있었냐면 P000하고 곱하기 직렬이니까 M000의 B접점 더하기 M001의 B접점. 그렇죠? 넘어가겠고요. 14번. 수용률하고 일부하율을 구하십시오. 앞글자만 쓰면 최설이죠. 설.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 나누기 설비 용량. 그렇죠? 그러면 얘가 최대 수용 전력이 240으로 5시간, 100으로 8시간, 70으로 나머지 시간이니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은 240이 되겠죠. 얘는 240. 그렇죠? 이거에 따른 수전 설비를 450으로, 설비 용량을 450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450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단위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요거는 와트에 대한, 킬로와트에 대한 단위니까 얘는 kVA에 대한 거고. 그러면 요거를 역률로 나누셔야 되겠네요. 역률이 얼마였냐면 부하에 대한 평균 역률이 0.8이다. 0.8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렇죠? 답은 이제 있으니까는 이제 보시면 되고. 수용률은 됐고. 그럼 부하율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앞글자만 따면 하평 최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이제 나누어서.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하루 동안 전체 사용한 전력을
하루면은 이제 24시간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240으로 5시간을 했고요. 더하기 100으로 8시간. 100으로 8시간 했고 75로 나머지 시간이래요. 나머지 시간은 얼마예요? 8에다가 5에다가 8을 더하면은 13이죠. 그럼 24시간에서 13시간을 빼면은 24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11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24로 나누면 걔가 평균 전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아까 위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얘가 제일 큰 거니까 240으로 나누면 이제 되겠네요. 이쁘게 쓰여진 식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답도 이제 거기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나갔는데 2문제 남았어요. 이게 약간 그 작년에 시험에서 약간 논란이 좀 됐었던 문제죠. 내선 규정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허용 전류의 최소값 구하는 것들은 여태까지 많이 풀었었는데, 이제 설명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전열기 쪽하고 전동기 쪽에 대한 전류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크면, 그렇죠. 전열기 쪽하고 전동기 쪽에 대한 전류를 비교를 해서 전동기 쪽에 대한 전류가 더 크다면, 그렇죠? 예, 더 크다면, 걔가 50보다 크면, 전류가 50보다 크면 1.1배를 하고, 1.1배의 전동기 전류에다가 전열기 전류를 더하고, 그렇죠? 예. 50보다 작거나 같으면 1.25배의 전동기 전류에다가 전열기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여태까지는 다 전동기의 전류가 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거기 나오는 거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기 쪽을 다 더하면 얼마냐면 50이죠. 전열기 쪽은 전격 전류가 그 50이라고 했으니까는 똑같아 버렸어요. 여태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똑같아 버렸어요.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내선 규정에는 같거나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돼 있고요. 큰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그렇지 않은 거에는 작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쪽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히터 쪽이 더 큰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경우도 이 경우는 아닌 거죠. 내선 규정에서는 전동기의 전류가 큰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그냥 따로따로 이제 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1.1배, 1.25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의 허용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50이고 얘도 50이니까는 100이 되는 거죠, 그냥. 이해하시죠? 예. 내선 규정에는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큰 경우에, 전동기의 전류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번은 답이 이제 100A가 되시는 거예요.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마지막 문제네요. 부위결선을 했어요. 우리가 부위결선을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죠.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부위결선 했을 때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이제 루트 3배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공식이고, 이용률이 2분의 루트 3이니까는 86.6%고, 출력비는 3분의 루트 3이니까는 57.7%고, 이제 부위결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 3개죠. 이거랑.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두 대를 결선해서 부위결선을 하면은 최대 전력이 얼마인지를 이제 물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86.6%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짜리를 두 개를 쓴 거니까
200 더하기 200에 곱하기 0.866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델타나 Y결선일 경우에는 이제 단상 변압기 용량이 합계만큼을 하고 동일 변압기를 부위결선을 한 경우는 단상 변압기 용량 합계의 86.6%를 하고 서로 다른 경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구하는 이제 문제였지만 이제 혹시 나중에는 그 세 번째 조건에 대한 부위결선을 했을 경우에 서로 용량이 다른 경우에 대한 문제를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는 그것도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2회 전기 기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